안녕하십니까, 김용기입니다. 수주 영업에서 전략은 특정 사업에서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의는 아주 쉽지만 내용은 매우 전문적입니다. 우선 수주 전략은 영업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영업은 고객과 친해지기 위해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전문성이 중요한 수주 산업에서 영업의 목적은 고객의 니즈를 알아내고 차별화된 정보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고객의 니즈는 차별화된 수주 전략을 개발하는 근간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결과물은 경쟁자가 제시할 수 없는 고객 니즈에 더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솔루션을 제공할 업체에 대한 고객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고 고객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정보를 다시 제공하게 됩니다. 이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전략은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고객의 니즈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사의 상품, 실적에 관한 자료는 넘쳐나기 때문에 전략을 개발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전략을 개발하지는 못합니다. 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어려울까요? 영업을 단순한 관계 쌓기라고 여겨서 고객 니즈나 차별화된 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해도 고객의 니즈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력조차 하지 않으니 에라 모르겠다. 고객은 아마도 이런 걸 원할 거야 라고 예상하거나 그냥 자사의 주력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고객에게 들이밀게 됩니다.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병원이 신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푸드코트 입찰 사업이 있었습니다. 참여할 업체 중에서 가업체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A대학교 내 학생식당을 훌륭하게 운영 중이었고 공식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설 지원 등의 준비도 잘 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업체는 실주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고객 니즈에 상관없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가업체는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학의 학생식당 운영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PT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의 의사결정자인 A 대학 병원장의 관심사가 과연 그것이었을까요? 나중에 히스토리를 알게 되었는데 매우 재밌습니다. A대학 병원에겐 B대학 병원이라는 라이벌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인 A대학 병원장의 니즈는 이번 신축 건물에 B대학 병원을 뛰어넘는 세련된 푸드코트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업체는 자신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한 A대학 학생식당 운영을 자랑스럽게 강조했습니다. 학교 식당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는 검증된 업체이지 않냐. 당신들 대학병원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고객의 니즈는 그게 아니었죠. 고객의 니즈는 세련됨이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학생식당 이야기를 계속 한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식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싸고 양 많고 맛없다입니다. 병원장이 생각한 고급스러움과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였던 것이죠. 이처럼 A대학의 학생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경험은 분명 가업체로서는 장점이었지만 그 장점은 고객의 니즈와는 상반되는 솔루션이었고 결국 실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영업과 전략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인지하고 영업에서 경쟁자는 얻지 못한 차별화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전략을 개발해야만 사업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고객의 니즈는 어떻게 발굴할까요?
먼저 고객의 니즈는 공식적인 니즈와 비공식적인 니즈로 구분됩니다. 고객이 우리는 이런 제품을 원한다, 이런 업체를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니즈는 빙산 아래 숨겨져 있는 부분으로 고객이 이야기할 수 없거나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때로는 고객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고객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공식적인 니즈를 꼭 알아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정보는 경쟁자도 알 수 있으므로 빙산 아래 숨겨진 비공식적인 니즈를 찾아내는 것이 솔루션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자, 그럼 이 빙산 아래 숨겨진 비공식적 니즈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고객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어봐서는 고객이 비공식적인 니즈를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모르고 있는지, 혹은 문제 상황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 고객의 상태를 분석하고 거기에 걸맞는 질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물어보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고객이 발주를 위해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이라거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비공식적 니즈도 술술 꺼내 놓을 겁니다. 또한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줄 때 고객은 자신의 니즈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물건을 팔아먹으려는 세일즈맨으로 비춰진다면 고민을 털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고민해주고 나아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로 여겨져야 고객은 자신의 니즈를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식적인 니즈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객이 요구한 내용이 있다면 왜 그런 내용을 요구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투기에 들어갈 송수신기를 150g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니즈가 있습니다. 이것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투기 안에는 송수신기가 3,0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150g에 불과한 송수신기의 무게도 3,000개가 모이면 전투기 전체의 무게에 영향을 미쳐서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작전의 스케일이 달라져 버립니다. 송수신기의 무게를 150g으로 낮춰달라는 공식적인 니즈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넓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요구 이면에 있는 고객의 이슈와 비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해당 산업에 정통한 전문가를 찾아 그 산업 내 통상적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 경험, 통찰력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설이고 유추이지만 그 가설이 이번 프로젝트에 일치하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고객의 실제 이슈와도 일치하는지를 되짚어 본다면 고객의 니즈로부터 세워나가는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들어가는 프로젝트나 신규 사업의 경우여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을 경우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주 전략은 고객의 니즈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막무가내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고객에게 들이밀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려는 어려운 길이 수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더 여러분은 이런 점을 명심하고 회사의 영업대표들을 코칭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